안녕하세요. 초등언빠TV의 짜은쌤입니다. 여름방학 앞두고 이것만은 꼭 좀 챙겼으면 하는 거,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요. 정말 요것만은 아이에게 챙겨주자 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꼭 끝까지 보시고 여름방학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꼭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도 행복할 거고요. 또 부모도 행복한 그런 방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요, 수학 문제집. 아이와 함께 수학 문제집을 꾸준하게 풀어나가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복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금 앞서가는 문제집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고학년일수록 아이들이 수학의 새로운 개념 있죠? 뭐 분수, 소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바로 접하고 바로 응용 문제를 풀고 잘 활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앞서가면 훨씬 학교 공부가 편안하고요. 또 하나, 초등 공부의 수학은 사실 연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산에 대한 문제가 좀 편안해지면 학교 수학 시간이 이보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현재 수준에 맞는 수학 문제집을 골라서 방학을 이용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수학 문제집 훈련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수학 문제집 뭐가 어떤 순서와 단계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냐 하는 영상을 따로, 워낙 얘기가 많아지는 거니까 따로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집에 대한 추천, 그 단계, 현재 아이의 수준에 따른 내용들을 보시고 이번 방학 때 요것만큼은 꼭 끝내자 하는 마음으로, 너무 지나치게 막 2권, 3권 끝내자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요거 하나만큼은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수학 문제집을 챙기시고, 문제집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스케줄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엄마표로 할지 또는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지, 그것도 전략이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좌뇌형, 우뇌형 아이의 스타일인지 그걸 좀 분석하시고, 영상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분석하시고 수학 문제집을 한번 아이가 꾸준하게 좀 풀고 진득하게 끝까지 풀어낼 수 있게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절대 수학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진학은 수학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취업을 어떻게 해요?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뭘로 즐긴다고 했죠? 맞아요. 은미체로 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현재 수학이 힘들어 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래 너는 수학은 아닌가 보다, 수학 뭐 그런 얘기나 그런 생각조차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초등 수학이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즐기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매일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공이 산을 이사시킨다라는 거죠. 산을 옮긴다라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수학 연산 문제집을 풀게 하고 그물코를 좁혀나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문제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영어예요. 영어는요, 결정적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초등 시절이.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뭐예요?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OTT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를 영어 버전으로 계속해서 듣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듣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듣기가 충분히 인풋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말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기까지 연습을 시킬 수 있어요. 뭘로요? 화상영어 있잖아요. 그렇죠? 화상영어로 1대1로 아이의 속도와 아이의 패턴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어 만화도 읽고, 영어 만화 책으로 된 것도 읽고요. 그리고 화상영어를 통해서 그림책 같은 거, 영어 동화책 같은 것도 계속 노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영어 노출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몫인 거죠. 부모가 영어 봐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상 매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 노출을 좀 더 방학이니까 특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맞아요. 영어 캠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어 캠프 하실 때 반드시 안전한지, 그 프로그램은 알찬지 등등 반드시 또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그 필요성,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또 영어 캠프고, 또 가족 영어를 위한 어떤 여행이겠죠. 해외여행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가급적이면 영어권 국가의 여행으로 떠나는 게 좋죠. 동남아에도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싱가포르, 괌, 사이판, 그렇죠? 그런 나라를 통해서 아이가 영어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에 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영어적인 노출을 그냥 습관적으로 시켜주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ABC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ABC를 막 더 넓게 EDF까지 넓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ABC에 집중시켜서 반복해서 알 수 있게끔 노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것만은 꼭 여름방학 때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독서입니다. 독서. 그렇죠? 아이들이 책 읽을 시간이 갈수록 없어져요. 고학년이 될수록 실제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 뭐가 그렇게 바쁠까?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 별거 없어. 책 많이 읽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같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막상 초등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책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학 챙겨야죠. 영어 챙겨야죠. 아이들이 책 읽을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요? 방학 때 강제적으로, 아니 루틴처럼 도서관에 데리고 가요. 사실 부모도 집에서 책 잘 안 읽히게 되고 안 읽게 되거든요. 그냥 도서관에 데려가서 1시간 머물다가 온다라는 생각으로 책 읽어라라는 보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책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냥 그 공간 안에 밀어넣는 것만으로도 그게 의미가 있어요. 챙겨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공부요? 독서와 수학이에요. 독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 독서로 조금씩 책 먹이는 부모 모습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독서의 다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여행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행하면서 독서도 같이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독서 너무 안 한다. 그럼 여행으로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또 독서로 넘어오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아이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씨앗을 뿌린다라는 마음입니다. 미, 체 중에 고르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죠. 삶의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요? 미, 체입니다. 아이가 악기 하나를 다루면서 즐거운 시간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안정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미, 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나는 악기를 배울 거야.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아니 나는 운동을 하면서 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엔돌핀이 솟아나게끔 하고 싶어. 그건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기능적인 요소는요,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가장 빨리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부모가 판단해서 시키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권유하는 것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좀 필수적으로 시켰으면 하는 건 수영입니다. 그렇죠? 생존 수영으로 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수영장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냥 거의 물에서 노는 것에 대한 맛을 보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영의 자유형과 배영 정도만이라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배우면 가장 좋죠. 보통 학교에서 4학년 때 생존 수영을 실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룸미체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째입니다. 이 모든 방학의 스케줄이 사실은 부모가 다 짜고 아이는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놀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시간도 별로 없고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냥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냥 의뢰 스마트폰 보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그 외에 하고 싶은 것은 한번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자유놀이 시간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창의성을 길러주고 자기 주도성을 길러주고 또 친구와 논다면 사회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네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밖에서 노는 시간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냥 노는 거예요. 친구들 집에 초대해서 보드게임을 하든 친구하고 같이 와서 게임을 하든 게임을 혼자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친구하고 같이 와서 뭔가 노는 것은 저는 사회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놀이까지 자 방학 때 이 5가지로 채워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죠. 첫 번째 뭐라고요? 수학 문제집입니다. 수학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영어 노출 시간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독서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구매해주세요. 전집이 아니라 개별 도서로 구매해서 책에 빠지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시켜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계속해서 매일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뭐예요? 음미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수영은 필수인데 나머지 음미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아이가 충분히 그 기능을 익히면서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뭐라고요? 창의성과 주도성과 사회성을 위해서 자유놀이 시간. 단 뭘 안 한다고요? 맞아요. 스마트폰. 최대한 스마트폰하고 멀어지고 TV와 멀어진다면 단 영어를 위한 어떤 만화 이런 시간은 제외하고요. 훨씬 더 시간도 효율적이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방학 이것만은 꼭 챙기자 5가지였습니다. 한번 꼭 여름방학 계획을 짜실 때 이 내용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엄빠TV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알찬 내용 알림 해놓으시면요 10분 내외의 영상이 짜잔하고 선물처럼 다가갑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